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세계 국제 포럼에서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굴렸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지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그녀의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5분 만에 보험 서류 처리가 끝나는 의료 시스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앱, 자살 방지 시스템이 설치된 다리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견 가득했던 그녀를 놀라게 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잭슨이에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연구하고 있죠. 그 회의실은 전 세계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멋진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도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어두운 재킷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얇은 안경은 코 위에 딱 맞게 걸려 있었거든요. 항상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신경 쓰고 있었어요. 오늘은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회의를 진행하던 사람이 시계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저는 발언할 계획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분석하고 제 방식대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에 없던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 말인가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루 종일 아무도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노트북 커버를 톡톡 두드리며 살짝 미소 짓고 있었죠. 다들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준 미탈이었고 인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5분만 주세요. 그가 진행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잭슨 씨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네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3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준이 방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컴퓨터를 큰 화면에 연결했고 밝은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사회 안전망의 첫 단계, 통합건강보험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알고 계셨나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5천만 국민 모두가 하나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뭔가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전 세계 건강 시스템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를 정정하고 싶었어요. 규모가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아주는 제 발언에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병원 방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의사를 만난 후 사람들은 단 5분 만에 보험 서류 처리를 마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아직 설득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프랑스에서 온 건강연구원 소피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심지어 휴대폰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직접 경험해봤어요. 독일에서 온 경제학자 한스가 말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서울에 갔을 때 그 시스템에 놀랐었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뭔가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드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이런 느낌이 싫었어요. 수년간 지식을 쌓아왔고 저는 전문가여야 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속도와 편의성, 고속열차고 쓰여 있었죠. 아주는 한국의 고속열차가 거의 지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료 인터넷이 제공되고 사람들이 가는 길에 역에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타봤어요. 한스가 덧붙이고 있었어요. 예약부터 좌석 선택까지 모든 걸 하나의 앱으로 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서로 감탄하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있었죠. 제 노트북은 무릎 위에 그대로 닫혀 있었어요. 오늘 한국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주는 깨끗한 식수에 관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심지어 실시간으로 휴대폰에서 수질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베이징에서는 물을 끓여야 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셔도 안전하죠. 프랑스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신뢰할 만큼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는 여전히 이 방의 전문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 똑똑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물 이야기는 끝난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전보다 자신감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올 때마다 제 세계관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주는 컴퓨터 칩, 자동차 배터리, 자살 예방 시스템,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살고 있던 편안한 거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어쩐지 흥미롭기도 했죠. 그의 발표가 끝날 무렵 방 전체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논의될 예정조차 없었던 나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닫혀있는 제 노트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정리해둔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가 몰랐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죠.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느낌, 놀랐다는 이 느낌. 불편했어요.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저는 다른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호기심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죠.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회의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짐을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또 다른 지루한 회의에 참석한 줄 알았는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회의 둘째 날 건물로 들어가면서도 아르준의 발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어제는 한국에 대해 정말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맞는 건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회의실 큰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죠.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아르준이 보여줬던 슬라이드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건강보험 시스템, 빠른 기차들,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는 펼쳐져 있었지만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죠. 보통은 이런 회의에 계획을 가지고 와요. 뭘 말하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 알고 오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아르준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오늘 첫 발표자는 대도시 수자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문득 아르준이 어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서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던 거요. 제가 스스로를 막을 새도 없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의 수질 모니터링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은 제가 어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그 작은 나라. 이제 제가 갑자기 한국에 대해 물어보니 놀란 것 같았어요. 아르준이 일어섰어요. 그 시스템은 수도 공급망 전체에 센서를 설치해요. 데이터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으로 바로 전송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자기 지역 물의 pH 수치, 염소량, 탁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똑똑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프랑스에서 온 건강연구원 소피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소피가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모든 의료비의 약 60%를 보장하고 서류 작업도 거의 다 디지털로 처리한대요.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내가 알았어야 하는 건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내 연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놓쳤지? 점심 식사 후에는 교통 시스템에 대한 세션이 있었어요. 독일 경제학자 한스가 여러 나라의 고속열차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의 KTX 열차 사진이 나오자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한국 기차 시스템은 전국을 연결하고 있어요. 한스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 전체를 가로질러 단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기차로 갔던 일이 생각났어요. 거의 5시간이 걸렸고 인터넷도 계속 끊겼었죠. 간식도 직접 챙겨가야 했고요. 오후 휴식 시간에 저는 아르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물어보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대개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죠. 아르주는 놀랐지만 기뻐 보였어요. 물론이죠. 한국 기업들이 세계 메모리 칩의 약 70%를 생산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중국에서 만든 휴대폰도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몰랐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르준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팀들은 컴퓨터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혁신에 대해 제가 작성했던 모든 보고서들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간과했을까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계속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묻는 질문마다 제 마음속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은 새로운 사실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너무 많이 써서 손이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단순히 사실만 모으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죠. 한국 전쟁 후 매우 가난했던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된 역사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그들의 교육 시스템, 영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도 읽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추적 앱과 드라이브스루 검사로 대응한 방법도 살펴봤고요. 마침내 노트북을 닫았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깨어 있었죠. 마치 새로운 땅으로 막 건너온 여행자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도에는 항상 있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곳으로요. 내일이 회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전에는 옥스포드의 편안한 사무실과 익숙한 책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만 세고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세계 어딘가에는 제가 무심한 발언으로 무시했던 나라가 있어요. 빠른 기차, 깨끗한 물, 첨단 기술, 그리고 제가 아직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 나라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사실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었죠. 놀라움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도 가장 소중한 교훈일 거예요. 그날 아침, 바깥에는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내릴 것만 같았죠. 밤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읽느라 머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피곤했음에도 제 마음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맨 앞줄 자리를 골랐죠.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듣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였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주제였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가 여러 나라의 통계가 담긴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들은 더 크고 부유한 많은 나라들보다 바이러스에 훨씬 잘 대처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오전 휴식 시간,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서서 지난 이틀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아준이 제 옆에 나타났어요. 생각에 깊이 잠겨 있네요. 잭슨 씨,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젯밤에 한국에 대해 읽느라 아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틀렸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 말이 제 입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나라 전체를 무시했네요. 이걸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어려웠어요. 크고 쓴 약을 삼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일단 말을 꺼내자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기꺼이 보려고 하는 마음이죠. 회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주제가 혁신으로 바뀌었어요. 독일에서 온 발표자가 블룸버그 혁신 지수라는 제목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 가장 혁신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연구 지출, 제조업, 특허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공책에 적으며 펜을 종이에 세게 누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 연구에서 이런 걸 놓쳤을까요?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정보였는데 말이에요. 진실이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는 이 정보를 놓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무시했던 거예요.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제가 결정했던 거죠. 사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국을 중요하지 않은 그룹에 넣었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밀려오면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창피했어요. 하지만 다른 감정도 느끼고 있었어요. 일종의 자유로움이요. 틀리는 건 불편하지만 그것도 배움의 기회였어요. 점심 식사 후 도시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발표자는 서울에 있는 다리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전화기와 센서가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다리에 너무 오래 머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건다고 했죠. 더 광범위한 인프라를 가진 도시에서는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의 성공이 인정되지 않도록 이유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아주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는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대도시죠. 도시의 크기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시민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의 말이 망치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그가 맞았어요. 저는 여전히 변명을 하고 여전히 제 옛 생각 방식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은 팬데믹 동안의 격리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일본의 IT 전문가가 언급했죠. 인도와 미국 모두 한국 모델을 따라했습니다. 중국도 완전한 봉쇄를 통해 코로나를 통제했어요. 제가 약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마지막 방어였고 심지어 저 자신도 그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준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한국은 강제 봉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는 선택을 통해 성공했어요.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아이디어를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 자존심,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져야 할 싸움이었어요. 마지막 발표가 끝나면서 방은 사람들이 짐을 모으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회의는 끝났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발표자는 이 회의에서 예정된 발표자조차 없었던 한국이 가장 많이 이야기된 국가가 되었다고 마무리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로 가득 찬 제 공책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긴 침묵 후 저는 손을 들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예상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제 한국을 심하게 과소평가했어요. 시민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겸손한 접근 방식이 진정한 강점이에요. 방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격한 중요한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방을 빠져나갈 때 저는 아준에게 다가갔어요.
발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미탈 이사님, 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직접 한국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진짜 한국을 경험해봐요. 밖에서는 비가 그쳤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쳐 포장도로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제가 처음 그 회의실에 앉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3일 전,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깔끔한 작은 상자들에 넣어두었죠. 한국은 작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 상자들은 열려 있어요. 세상은 더 크고 더 흥미롭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죠. 공기의 냄새가 달랐어요. 주변의 소리들도 새롭고 신나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작은 기계에 건강보험 카드를 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준이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과정이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가 말했던 그대로였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말과 사진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실감이 나고 있었어요. 제 캐리어가 뒤에서 굴러오는 소리를 들으며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죠. 이 여행을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뒀어요. 안녕하세요는 인사말이고 감사합니다는 고맙다는 뜻이었죠. 제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동아시아의 신흥혁신 생태계라는 6개월짜리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이곳에 왔어요. 제네바에서의 회의 후 옥스포드로 돌아가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었죠. 교수님들은 처음에 놀라셨어요. 한국이요? 당신답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는 공항철도라고 불렸어요. 깨끗하기 그지없었고 좌석도 편안했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너무 부드러워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료 인터넷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정확히 아준이 말했던 그대로였어요. 창문을 통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곳은 한국 전쟁 이후 불과 70년 전만 해도 매우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새 공책을 꺼냈어요. 예전 공책은 3개월 전 그 회의에서의 메모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새 공책은 비어 있었고 새로운 발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한국에서의 첫날이라고 덧붙였어요.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짓고 계셨고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이 나라가 그분의 일생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안전하게 도착했나요? 정착하면 알려주세요. 아준은 제가 이 여행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자들과 연결해 주었고 한국의 혁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방문해야 할 곳들도 추천해 주었죠. 그는 제 옛 이해 방식과 제가 탐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서울로 들어가고 있었죠. 한강이 우리 아래로 넓고 힘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자살 방지 시스템이 있는 다리들에 대해 읽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지금 그 다리들 중 몇 개가 보이고 있었죠. 멀리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였죠. 서울역에서 기차에서 내렸어요. 역은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상점과 식당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을 확인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저는 마포구라는 동네에서 살 예정이었죠. 대학교에서 그곳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역을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세상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죠.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했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깔끔한 상자 안에 넣어두었었죠. 이제 그 상자들은 사라졌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단정적인 말 대신 질문을 하고 있었고, 가르치는 대신 배우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놀라움에 열려있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택시를 불러 세우고 기사님께 제 아파트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빨리 시작하고 싶었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